좀 시장이 시끄럽죠. 예. 얼마 전에 폭락도 있었고요. 오늘 좀 반등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안개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법원이 바이낸스 US에 미국 그 은행 내 계좌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이틀을 보시면 미 법원 바이낸스 US 자산 동결 명령 고객 입출금에 영향 없어 뭐 이 기사인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 SEC가 여기 이제 그 주체는 SEC의 요청에 의한 거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미국 내 바이낸스 자산 동결 요청인데 이거는 은행 계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코인 계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은행 계좌에 대한 자산 동결 요청을 했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자산을 바이낸스 US는 코인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어, 그 코인들을 그리고 코인과 고객 예탁금을 열흘 이내에 고객들에게 반환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 고객 예탁금을 인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고객의 자산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바이낸스 US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법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패닉이 발생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 쪽 입장문을 보면 바이낸스 글로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바이낸스의 입장입니다. 바이낸스 US에 대한 거고, 그러면 바이낸스 US만 그런 거냐? 지금 SEC는 예, 그 바이낸스 US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도 지금 같이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증권법 위반으로. 자, 다음 뉴스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팩트 기사는 아니고요. 예측 기사인데 그냥 이제 그 디테일한 예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선정을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SEC가 지금까지로 다른 기사에 들어왔네요. 잠시만요. 제가 이게 올리면서 아마 착오가 좀 있었나 보네요. 안에 내용물하고 타이틀하고 내용이 다른 건데, 자, 들어온 길에 이 내용을 보시면요. 자, SEC가 지금까지 증권으로 분류한 토큰들 해서 아예 이렇게 표를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의 주장으로 증권으로 분류된 것은 74개의 토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것이 미국 정부 전체의 입장인가 하는 겁니다. 즉, 지금 거래소들을 증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코인들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미국의 지금 코인을 관리하고 담당하고자 하는 그 계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권거래위원회, 하나는 상품거래위원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의 결정에 따라서 자, 이 코인 거래 시장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근데 그 시장을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져갈 것인지 상품거래위원회가 관할하게 될 것인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자, 관할 영역이 더 커지고 관리하는 자금이 더 커지면 그 위원회의 파워가 더 세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각 위원회에서는 자신의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에 따라서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재 많은 코인이나 토큰들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 합의를 받거나, 자, 그런데 아직 확정 판결이 특히 이제 리플이 가장 핵심하드죠. 그래서 음, 아직 확정 판결이 나고 있지 않고요.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소송을 증권거래위원회가
최초로 소송한 게 2017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한 5년 정도가 됐고, 그때 테조스, 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플과 관련된 거는 언제 있었습니까? 2020년 12월이니까 이것도 한 3년? 네. 그래서 리플 및 고위층 증권법 위반 기소가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이후에도 계속 여러 군소 종목들에 대한 증권법 위반 혐의 고소가 이어지다가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대거 종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추가된 종목들 보면 음, BNB, 아톰, 마나, 알고, 예, 코티, 플로우, ICP, 니어, VGX, 대쉬, 넥소, 솔라나, 에이다, 예, 폴리곤, 파일, 샌드, 칠리즈. 자, 우리가 몇 번 관심 있게 살펴보았던 파일코인도 지금 이 리스트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일코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었고요. 아무튼 지금 여기에 열거돼 있는 코인들을 포함해서 물론 이제 작은 코인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래하지 않는 코인들은 뭐 크게 영향이 없죠. 예, 그리고 지금 트론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예, 제소가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트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리플도 마찬가지죠. 꼭 지금 제소됐다고 해서 가격이 뭐 잘못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투자한 코인들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소가 됐는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만일 증권으로 판명이 되면 거래를 못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산하로 들어가게 되고 증권법 위반으로 벌금 등을 물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자, 거래소에서 일반 거래소에서 거래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하에 있는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미국의 상황이죠. 바이낸스 글로벌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 어쨌거나 간에 그 시장의 변화가 오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그것이 미국 시장처럼 세계를 주도하는 시장이었을 경우에는 뭐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건 감안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자, 지금 현재 바이낸스라든가 코인베이스라든가 이러한 거대 미국 내 거래소들이 증권거래위원회의 산하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코인들이 증권으로 판명이 되고, 자, 이러한 코인들을 거래하는 거래소들이 증권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으면, 결국은 증권거래위원회 산하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겠죠, 당연히. 예, 그렇게 되는 게 증권거래위원회의 최종 목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증권거래위원회는요, 미국 달러를 수호하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러 대 비트코인의 대결로 보기에는 약간의 비약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만일 그러면은 연준이라든가 미국 재무부라든가 이쪽하고 사실 싸움이 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거래소들과 코인들과 예,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은 코인과 거래소들이 예, 증권법 하에 있다. 즉 증권이고 증권거래소여야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밑에 와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겠죠. 자,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음,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코인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증권거래위원회조차도 코인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증권이다라는 겁니다. 네. 증권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념을 상품하고 증권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하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 스마트폰을 샀어요. 그러면 나는 상품을 산 거잖아요. 그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권리나 의무나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일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증권이죠. 증권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어떤 결정에 대한 의결권을 갖게 되고요. 또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상품을 산 거는 그냥 상품을 내가 돈을 주고 상품을 받음으로써 모든 거래가 종결되죠. 근데 증권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입니다. 내 돈을 삼성전자에게 투자한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잘 회사를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내가 감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와 있는 코인들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도 증권성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어, 뭐 예를 들어서 파일 코인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물론 탈중앙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파일코인 재단에서 만일 어떤 그러한 주도적인 활동을 중단해 버리면 커뮤니티만 가지고 이 파일코인의 탈중앙화된 클라우드 서비스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그 이게 자동으로 굴러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재단에서 개입해가지고 계속 그 채굴 회사들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그런 초기 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자, 파일코인 ICO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형태로 해서 또 이후에 파일코인을 그 매수하신 분들도 있고, 자, 이렇게 한 사람들의 그 자금은 상당 부분이 파일코인 재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파일코인 재단에서는 그 그 파일코인 재단으로 들어간 돈이 과연 이 사람들이 파일코인이라는 코인이 그냥 좋아서 상품으로 구매를 한 것인지 아니면 파일코인의 백서와 파일코인에서 제시하는 미래를 보고 파일코인 재단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준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만일 투자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돈을 받아서 파일코인 재단이 마음대로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 돈을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서비스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사용이 돼야 될 겁니다. 하지만 상품이라면 어떨까요? 그 돈 가지고 여자친구랑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데 구경 가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진 이유는 없죠. 우리는 돈을 주고 상품을 산 거고 이미 상품을 받았으니까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상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좀 얘기가 다른 게 완전히 탈중앙화돼서 특히 비트코인은 만든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에 사는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커뮤니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고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이 없죠. 책임자가 없습니다. CEO가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사도 없고 CEO도 없고 오로지 커뮤니티에 의해서 돌아가고 예, 이렇게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상품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산다고 해서 그 돈이 사토시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사토시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 적극적인 행위를 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죠. 예. 그래서 그건 상품입니다. 하지만 에이다도 이번에 증권이라고 제소를 당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다 재단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일 그, 예,
에이다 재단 대표 이름이 제가 왜 이렇게 요즘 이름이 생각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가 막 사막에 가서 낙타도 타고 하던데, 물론 그거는 예, 그쪽 지역의 생태계를 넓히기 위해서 간 거죠. 놀러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 지금 에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여기 지금 등재되면서 투자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예, 재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행위를 하기를 바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증권성이 분명히, 그러니까 증권이다, 상품이다를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증권성이 일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렇게 증권성을 인정받는 것이 투자자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거냐?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그거죠. 어, 그 돈을 받았으면 그걸 허투루 쓰면 안 되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곳에 쓰도록 자신들이 관리 감독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이러한 그 코인 프로젝트들이 증권거래위원회 산하에 들어가 가지고 자금 운용이 투명하게 되는지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은 음, 당장의 가격은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신생 프로젝트들에게는 오히려 투명성을 만들어주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걸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음, 제가 조금 반대 각도에 있는 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 암호화폐 파생 상품 제공 라이센스 취득. 이거는 하루 전에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증, 이 내용을 보시면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 글로벌 마켓이 5일 어, 예.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의 마진 거래, 선물 계약을 포함한 암호화폐 레버리지 파생 상품 제공에 대한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CFTC의 승인을 받았다. 자, 어, 지금까지는요. 이 파생 상품에 대한 라이센스 신청을 한 바는 있으나 예, 철회했고 이번에 처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음,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레버리지 선물 거래를, 어, 시카고 옵션 거래소라는 네, 그러니까 그 증권 선물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어, 네, 그리고 오늘 나온 거 보니까 그거 말고도 한두 가지 암호화폐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선물 거래가 법적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권거래위원회의 어떤 그런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고소가 이루어진 날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에서는 예, 레버리지 거래를 허용하는 또 그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음,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는 또 미국 의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빨리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계속 어떤 그 고소고발을 하는데 고소고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직 어, 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위법 행위가 있으면은 네, 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여기서 지금 합의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라는 건요, 아직 법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한 선상에 있기 때문에 빨리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명확하게 상품과 증권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 기준을 의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그러니까 예, 블록체인, 비트코인, 코인 지지자들과 반대론자들의 숫자가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일 이것이 표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어떻겠어요? 지금 선거에서 그러니까 지지하는 후보들이 유리할 것인가?
반대하는 후보들이 유리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지지하는 후보들이 훨씬 더 선거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예, 당연히 선거전을 통해서 코인 지지 발언들이 나올 확률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코인 거래로부터 막 피해를 입고 코인 거래를 반대하는 시위가 이루어지고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다라면은 정치인들이 코인 거래를 반대하는 포지션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코인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이겁니다.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이겠죠. 안 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나 신뢰하지 않는 것이지 코인 거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 입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후보자가 나와서 나는 코인 거래를 반대한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코인 거래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절대 안 찍겠죠. 근데 코인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코인 거래를 반대한다고 했을 때, 야, 저 반대하는 사람을 찍어서 코인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네. 어, 오히려 뭐 이제 달러의 어떤 위상의 추락을 걱정하는 연준 쪽 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지배층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뭐 비트코인 거래를 하지 마라. 예, 미국에서 나가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선거전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길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기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법에 대해서 일단 볼 건데요. 자, 먼저 지금 바이낸스 글로벌에 우리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가 괜찮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음, 자, 자, 크립토 퀀트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크립토 퀀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로그인을 안 하시면은 제가 이거 단톡방에도 올려드렸었는데 로그인을 안 하시면 이 그래프가 다 안 보입니다. 예, 이 가격 그래프만 보이고 거래소 순 입출량이 실시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 아이디 만드셔서 로그인 하시고 이게 지금 한 달치 그래프를 제가 여기서 눌러 보시면 막대기 하나가 하루죠. 그래서 6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여기 날짜가 써 있고요. 빨간 막대기는 빠져나간 날.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낸스 기준이네요. 바이낸스 기준으로 돈이 빠진 날, 또 파란색은 돈이 들어온 날. 순입출금 비교해 봤을 때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 3일 동안 돈이 빠져나갔죠. 자, 이거는 물론 좋은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빠져나간 양이 과연 위험 수위에 들어가는 양인가 하는 겁니다. 그거를 봐야 되겠죠. 위험한 양이 빠지고 있는가. 자, 일단 한 달 중에 보시면요. 지금 월 초에 한번 빠졌고요. 중순에 한번 빠졌고요. 그 다음에 말에 한번 빠진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중순에 빠진 거에 비해서 말에 빠진 게 조금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월 초에 빠진 거에 비해서는 예, 지금 이 말렵에 빠진 게 오히려 더 적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그런 어떤 100% 통상적인 건 아닌데 아무튼 막 위험 수위를 넘어설 만큼의 파격적인 어떤 양이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다. 당연히 무슨 바이낸스 자금 동결 이런 뉴스가 막 뜨는데 불안해서 좀 빼놓고 싶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순입출량은 어느 정도 줄 수 있는데 그 주는 양이 통상적으로 이번 달 초에 줄었던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적다. 예. 5월 초에 줄어든 양에 비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기간을 조금 더 늘려볼까요? 1년으로 늘려봤을 때, 자, 여기
6개월 전쯤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진 적도 있었고, 이때도 많이 빠진 적이 있었고, 이때도 많이 빠진 적이 있었고, 이렇게 1년을 통틀어서 봤을 때도 물론 좀 빠지긴 빠졌으나 막 이번이 어마어마하게 빠졌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양은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잔고가 얼만데?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잔고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역시 이제 크립토컨트에서 보실 수 있는데, 거래소 보유량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바이낸스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아, 참. 이거 넘어가기 전에, 거래소 입출금 양을 바이낸스로만 볼 게 아니라 전체 거래소로도 한번 봐야죠. 전체 거래소를 보시면, 자, 전체 거래소에서도 말에 이렇게 지금 최근 며칠 동안 빨간색 그래프가 뜨면서 마이너스가 뜨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월간으로 보셔도요. 거래소 전체로 봐도 지금 월말에 좀 빠지고 중순에 빠지고 월초에 빠지고 자, 그런데 월초나 중순에 빠진 거에 비해서 월말에 빠진 게 그다지 많지 않은 비등비등한 상황입니다. 바이낸스가 조금 더 안 좋게 보일 수는 있으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정도 상황으로 전체 거래소의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 자, 거래소 보유량으로 볼게요. 잔고입니다. 잔고. 자, 이 잔고 기준은 달러를 기준으로 본 거예요, 여기. 아무튼 코인 개수가 아니고 예, 환산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보유량이 줄겠죠?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코인 개수로 환산을 한 겁니다. 요 밑에 거래소 보유량이 있고 거래소 보유량 가로치고 USD가 있죠. 그럼 USD는 달러 기준이겠죠. 이거는 가격 하락을 반영하겠죠. 우리가 궁금한 건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순수하게 그 바이낸스에서 코인이 빠져나갔는가를 지금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코인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코인 개수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 보유량을 보시면 전체 거래소로 보면은 이게 지금 뭐죠? 1년간이죠? 1년간 보면은 계속 줄고 최근에 조금 약간 느는 듯 하다가 다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한 달간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전체 거래소고요. 자, 그럼 바이낸스 상황은 어떤가를 보면 자, 바이낸스는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늘고 폭등했다가 줄고 다시 상승하고 또 급등했다가 또 횡보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고 자, 이 급락한 게 5월 초예요. 그 다음에 다시 조금씩 늘어나다가 또 급락. 자, 그런데 보시면 내려온 낙폭이 물론 상당히 있으나 5월 초의 낙폭에 비해서는 오히려 작은 정도의 줄어듦이고, 그리고 이게 언제예요? 작년 연말에 하고 올 연초에 급락한 수준을, 급등 후 급락이죠. 이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막 무료 서비스 하다가, 그거 이렇게 그만하면서 또 이렇게 좀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 빠진 건 빠진 건데, 그렇게 막 무서울 정도로 빠지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건 아니고 여기에 그 크립토컨트의 아이디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래소 자금 흐름 산하에 있는 겁니다. 거래소 보유량하고 거래소 순입출량을 여러분께서도 모니터링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자금이 위험할 정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징후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돈도 빼야죠. 그게 뱅크런입니다. 뭐 바이낸스를 위해서 내 돈을 안 빼고 있다가 바이낸스가 망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죠. 근데 지금 오늘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이낸스에 뱅크런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은 평상적 범주 아래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험하다 싶으시면은 바이낸스에서 일괄 청산하셔가지고 지금 선물 계좌 지갑에 있죠. 일괄 청산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현물 계좌로 트랜스퍼 하셔가지고 개인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빼시는데 만일 바이낸스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안전한 거래소가 없고 연쇄도산할 수도 있고 뱅크런이 사방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자,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개인 지갑으로 빼야 되겠죠. 어, 그리고 어,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의 판단은 각자의 몫이에요. 제가 대신 판단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산할 때는 미실현 손해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게 미실현 손해가 실현 손해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거는 근데 상황이 심각하게 발생을 하면은 미실현 손해를 안고 청산한 게 다행이 되는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완화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청산한 게 손해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각자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바이낸스 자금의 흐름을 각자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개인 지갑으로 빼시는 거에 있어서는 그 트러스트 월렛을 권장을 드립니다. 트러스트 월렛을 권장 드리는 이유는 트러스트 월렛은 바이낸스에서 만든 거죠. 자, 그런데 바이낸스가 망한다고 해서 트러스트 월렛 안에 있는 자금이 묶이는 건 아닙니다. 자, 트러스트 월렛은 사라질 수 있어요. 아니,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정상 작동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러스트 월렛에 우리가 돈을 옮겼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트러스트 월렛을 매개체로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돈은 트러스트 월렛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블록체인 상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트러스트 월렛이 사라지든 서비스가 없어지든 우리는 신경 쓸 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 그럼 왜 트러스트 월렛을 권장하느냐? 트러스트 월렛은 다른 그 월렛이 갖지 않은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멀티 니모닉을 지원합니다. 자 니모닉이 뭔지 아시죠? 니모닉이 영어 원래 그 블록체인 상의 내 지갑 그러니까 내 소유인 코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 코인이 있는데 그 중에 내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 일종의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그 비밀번호를 니모닉이라고 하고요. 이 니모닉은 최소 12개 이상의 영어 단어 혹은 예, 사실은 한글로 되어 있는 니모닉도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 니모닉도 있는데 자, 그거는 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12개에서 뭐 24개까지의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니모닉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니모닉이 어, 일반적인 지갑에서는요. 그 한 지갑이 작동할 때 한 개의 니모닉밖에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만일 니모닉이 2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개의 니모닉을 입력해가지고 지갑을 사용하다가 다른 니모닉을 에서 뭔가 내가 사용할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먼저 그 입력된 지갑을 초기화하고 새로운 니모닉을 입력해야 됩니다. 자, 대부분이 그런 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트러스트 월렛은 멀티 니모닉을 지원합니다. 자, 이거를 직접 휴대폰을 화면을 띄워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들어와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멀티 니모닉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저는 여기를 눌러보면은 2개의 니모닉을 지금 예, 트러스트 월렛에 등록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 노트라고 되어 있는 건 제 휴대폰에 그 제가 등록한 저기 삼성 노트 10 이후의 폰을 쓰시는 분들은요. 그 삼성에서 제공하는 공식 지갑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게 이 폰에 기본 장착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보급형 폰에는 장착이 안 돼 있는 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그 플래그십 폰에는 예, 다 이렇게 장착이 돼 있습니다. 블록체인 키스토어가 설정에 들어가면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월렛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자, 거기에서 생성한 니모닉을 갖다가 여기에 입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러스트 월렛을 통해서 제가 또 신규 생성한 니모닉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 하나를 초기화하고 새로 입력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왜냐하면 영어 단어 12개를 입력한다라는 게 자, 보고서 받아 적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귀찮은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자, 트러스트 월렛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삼성노트 클릭하면요. 그냥 삼성노트로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클릭 한 번이면 끝나거든요. 이것이 멀티니모닉을 지원하는 트러스트 월렛의 최고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멀티 체인을 지원합니다. 멀티 체인이라는 게 뭡니까? 자, 여기서 블록체인을 물론 얘기하는 거고요. 어, 예를 들어서 트론 월렛이다. 그러면 트론 블록체인만 지원합니다. 에이다 월렛이다. 그럼 에이다 블록체인만 지원합니다. 자, 삼성 월렛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삼성 월렛은 그 트론하고 이더리움하고 그 다음에 리플이었던가 이렇게 네. 아무튼 세 개의 블록체인만 지원을 합니다. 근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요. 어, 그 예. 훨씬 더 많은 블록체인을 지원하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블록체인이에요. 자, 여기 뭐냐면 이 뒤에 ERC10 뭐 BP10 이런 게 붙은 거는 토큰들이고요. 그런 거 없이 나와 있는 건 다 블록체인이거든요.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자, 밑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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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에서 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블록체인이 한 70여 가지가 되고요. 이게 다 블록체인이거든요. 이 밑에서부터 이제 토큰들이죠. 그래서 예, 지원하는 블록체인이 한 70여 가지 되고 자, 지원하지 않는 블록체인들도 커스텀으로 내가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자, 커스텀 입력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요. 여기 네트워크도 이렇게 예, 커스텀으로 블록체인을 내가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블록체인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토큰 같은 경우도 리스트업이 안 돼 있는 토큰들도 내가 커스텀으로 얼마든지 등록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저도 여기 아이더스라는 토큰 ERC20 토큰이 등록돼 있죠. 이것도 제가 커스텀으로 등록을 한 겁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예, 그게 이제 커스텀 네트워크가 커스텀 토큰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연결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어,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을 만일 어, 구매를 한다. 아, 이거는 네, 이렇게 뭐 바이낸스를 커넥트 해가지고 예, 구매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만일 내가 비트코인을 받는다. 받는 것도요. 어, 바이낸스에 있는 비트코인을 이렇게 내가 수신해 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네. 아, 여기 있네요. Deposit from Exchang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시면 내가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에 만일 코인이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바이낸스랑 직접 연결해 가지고 예, 이렇게 누르면은 한번 로그인 해 놓으면은 바로 나의 바이낸스 계정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 그거를 네, 이렇게 직접 내가 바이낸스에 있는 특정 코인을 갖다가 나의 트러스트 월렛으로 가져올 수 있는 창이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훨씬 쉽잖아요. 바이낸스에서 자금을 내가 급하게 뺄 일이 있어도. 자, 이런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소를 연결하는 지원도 이루어지지만 댐 연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댐레이더 같은 거 알려드렸잖아요. 댐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000가지의 덱이 존재합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속하는 덱들 있잖아요. 예,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브라우저 눌러보시면은 내가 자 이거는 내가 최근에 접속한 덱들. 네, 그래서 제가 팬케이크 스왑 이건 이제 바이낸스에서 운영하는 덱스죠. 그리고 유니스왑 예,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는 덱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최근에 이제 접속했던 기록들이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덱들을 소개하는 이런 코너도 있고요. 디파이, 유명한 디파이들 예, 여기서 링크를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 거다 보니까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밑에 생태계에 있는 그러한 덱들을 또 소개하는 창도 있고요.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인기 있는 뭐 덱들 예, 이렇게 많이는 아닙니다. 많이는 아닌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네 자꾸 이게 예, 또 소개도 하고요. 예, 기타 이렇게 종목별로 뭐 게임이나 거래소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예, 소사이어티 예, 마켓플레이스 뭐 이렇게 소셜, 유틸리티, 스테이킹까지 그 이더리움 지금 스테이킹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리도 스테이킹이죠. 그 리도도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내가 만일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고 싶다. 그러면 리도 덱을 연결하셔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내 지갑을 연결하죠. 예, 연결해서 내가 리도에서 스테이킹 할 수 있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자, 물론 댐레이다를 통해서 연결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직접 이 지갑 안에서 이러한 인기 있는 그 덱들을 직접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아무튼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갑 자체에서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코인이 또 한 10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갑 밖으로 돈을 빼지 않고 자, 제가 여기 보시면 그 잠깐만요. 트러스트 월렛 지갑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여기 제가 트론 스테이킹을 테스트로 10개를 시켜 놓은 건데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보상이 이렇게 발생한 걸 보실 수가 있죠. 10개에 대한 어, 내가 지갑 밖으로 이걸 보지 않고 근데 이제 동결은 되는데 예, 특정 일수만큼 동결이 됩니다. 아마 이게 트론이 14일인가 동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동결 기간 이후에는 언제든지 내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스테이킹 보상을 계속해서 받는데 뭐 한 4, 5% 되는 것도 있고 많이 받는 건 폴카닷 같은 경우는 1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폴카닷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자 폴카닷 DOT 여기 있네요. 자 DOT가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DOT를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아니네요. 자, DOT가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들어가 보시면 더보기 누르면 여기 스테이크 왜 이렇게 미스클릭이 될까요? 저는 분명히 DOT를 눌렀는데 이더리움으로 들어와 있네요. 자, DOT 다시 누르겠습니다. 자, 폴카닷 들어왔고요.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스테이크 메뉴가 있죠. 스테이킹 하시면 자, 무려 15.79%를 주고 있습니다. 얘네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대신에 잔금이 28일로 조금 긴 편이고요. 스테이크 들어가면 네, 수량 입력해가지고 네,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PC 버전을 지원하는가 하는 겁니다. 네. 트러스 월렛은 PC 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제가 인생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비상 상황이 생길지 뭐 알 수 없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전쟁이 나서 대한민국 정부의 기능이 마비가 되거나 종료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아무튼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 휴대폰은 안 돼도 뭐 모든 컴퓨터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까지 안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과연 나의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물론 니모닉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그 PC용 월렛에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트러스트 월렛은 PC 버전도 지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에서 사용하듯이 PC상에서도 일단 평상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탭을 사용할 때 탭의 종류에 따라서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게 더 편한 탭도 있고요. 뭐 PC에서 사용하는 게 더 편한 탭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PC용 지갑을 지원하는 게 평상시에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갑에 접근할 때 어, PC 버전이 있는 지갑이 훨씬 더 좋은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 또 한 가지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는 니모닉 백업 기능입니다. 자, 여기 그 니모닉을 갖다가 어, 트러스 월렛에서는 어떤 백업을 지원을 하냐면 구글 백업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형태로 되냐면, 그러면 뭐 내 구글에 들어가면은 니모닉이 거기 이렇게 읽을 수 있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구글에 들어가도 그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단어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구글 백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트러스 월렛에서 구글 아이디를 넣고 어, 백업 복원을 이렇게 요청을 하면요, 구글에 백업되어 있던 니모닉이 나와서 복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구글 아이디는 다 있으시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어떤 그 유사시에 그 적어놓은 문구에 접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분실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구글 아이디만 알고 있으면은 구글 백업을 통해서 지갑을 복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예. 그래서 트러스트 월렛이 좋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 제가 가급적이면은 1시간 이내로 강의를 끝내기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약속드린 1시간이 다 된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지금 일단 바이낸스 US의 은행 계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요청에 의해서 법원에서 동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자, 그리고 그 아울러 열흘 이내에 모든 고객 자산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바이낸스 USA. 예.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이낸스 글로벌에서는 바이낸스 글로벌과는 별개의 문제다. 왜냐하면 바이낸스 글로벌은 미국 회사가 아닙니다. 자, 미국 회사가 예를 들어서 중국 회사한테 니네 영업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프랑스 회사한테 니네 영업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국 회사한테 한국의 업비트한테 미국 법원이 영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같은 논리로 바이낸스는 미국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 글로벌의 영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돈은 바이낸스 글로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이낸스 미국 법원이 됐든 뭐 증권거래위원회가 됐든 바이낸스 글로벌에 타치할 수 없습니다. 단 또는 타치할 수 있습니까? 미국인들이 미국 그 바이낸스 글로벌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고, 그것은 이미 막았고, 지금 현재 미국 국적은 바이낸스 글로벌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이낸스 글로벌에는 어떤 법적인 추가적인 타격은 없고, 예, 물론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은 창펑차오를 개인적으로 고발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고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자, 또한 중요한 것은
창펑차오가 미국인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이 아닌데 미국 법으로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 어떤 자금 세탁 혐의를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문제가 되면 창펑차오가 미국 내 활동이 제한받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바이낸스 글로벌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고 바이낸스 글로벌이 그러면 본사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두바이로 갈 거냐 이런 논의는 나오고 있지만 바이낸스 본사의 소재는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낸스 글로벌은 어, 유령회사입니다. 따지고 보면 유령회사고요.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법으로도 바이낸스 글로벌의 문을 닫도록 영업을 중단하도록 만들 수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같은 날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입니까? 협회입니까? 아무튼 거기서 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일부 가상화폐에 대한 선물 레버리지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예, 선물 레버리지를 이제 코인 거래소가 아닌 일반 선물 거래소에서도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는 기관들이 거래하는 곳이잖아요. 기관들이 증권 선물을 거래하는 그 시카고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관련 레버리지 선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미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금융기관들이 투자하는 투자처가 어, 채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회사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증권도 있고요. 어, 거기에 뭐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코인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코인이 어떻게 예, 선물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기관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유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오히려 가격에 있어서는 호재입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호재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제가 크립토 퀀트를 통해서 어, 순 입출금량 그리고 현재 그 자산 보유량 이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메뉴들을 알려드렸고 예, 그걸 통해서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제 물론 유료 가입과 무료 가입이 있습니다. 무료 가입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시면서 리스크가 발생한다 싶으면은 예, 내 자산을 내가 알아서 빼야 되는데 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 일괄청산 누르시고 빼시면 되는 겁니다. 선물 지갑에서 현물 지갑으로 옮기시고 잘 모를 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옮기실 때는 가급적이면 트러스트 월렛을 권장 드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참여해 주신 세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